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수 세계 선박람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남해안 관광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수 세계 선박람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분기별로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선박람회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수를 기반으로 성장한 부영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가 길게는 20년째 방치돼 있고 사업이 시작된 곳도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문수동 주택단지 인근 공터입니다. 과거 부영이 지은 임대아파트가 있었던 곳으로 재건축을 위해 철거가 이뤄진 지 길게는 20년이 지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20년에는 28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 계획이 승인됐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도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인데 1년 뒤면 재건축 승인 기한이 끝납니다. 내년에 5년이 되는 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취소 여부를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선박람회 주 행사장인 진모지구 바로 옆 5만 제곱미터 15,000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가 가림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부영이 사들인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 정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수를 기반으로 성공한 기업으로 알고 있고 다양한 사회공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 여수시에 좀 같이 상생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89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는 지난 2022년 1월 이후 2년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영 측은 발파 작업에 대한 민원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현재는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새로운 공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된 문수동과 돌산 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나 추진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1950년대 학교 건물 양식이 잘 보존된 채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광양 진월초등학교 옛 본교 건물인데요. 당시 주민들이 토지를 제공해 세워진 귀중한 역사적 공간인 만큼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 진월초등학교 마룡분교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내년 연말이면 초중학교가 합쳐진 통합운영학교가 들어섭니다. 철거 준비가 한창인 학교 바로 뒤에 오래된 건물 한 채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아랫부분에 돌을 쌓고 위에 빨간 벽돌을 얹은 근현대 건축물입니다. 교실을 증축하기 위해 지어진 이 석조 건물은 1956년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량문에 적힌 글자는 70년이 흘러도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또 삼각형의 골조 모양의 독특한 지붕 구조인 목조 트러스 등 근현대 건축 양식이 잘 보존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시기에 학교 건축물들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그 시절의 마을 이야기를 품은 그리고 건설, 건축 분야의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서 통합학교 신축이 추진되면서 분교와 함께 이 건물도 사라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철거 위기는 넘겼는데 문제는 나무로 된 천장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이대로 방치하면 부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급선무가 비 안 받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빨리 지역민들이 이걸 지켜서 후세에게 문화재로서 또 보존하고 지역에서는 옛 진월 면사무소처럼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건물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증축해 미디어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로와 철도 건설 등에 필요한 내년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 7,02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도로 사업으로는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694억 원,
여수 화태에서 백야 연결도로 693억 원, 강진에서 광주 고속도로 435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철도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346억 원, 보성에서 목포 임성리 간 남해선 철도 건설에 178억 원 등입니다. 전남도는 긴축 재정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착공을 앞둔 여수 남해 해저터널에 여수 지점 도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종섭 전남도 의원은 최근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해저터널 건설로 지역 편익과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해저터널 남해 지점은 진출입로 2곳이 건설되지만 여수의 경우 한 곳만 있는 Y자 형태의 터널이 계획됐다며 휴게소와 전망대 등 활용할 공간이 좁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도 연장 방안을 국토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려운 지역 경기 상황 속에서 지역 골목 상권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새롭고 참신한 방법으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신규 사업들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의 대표 랜드마크 호천 그린광장입니다. 초록 잔디 위에 텐트와 돗자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름밤 도심 속에서 가족 지인들과 EDM 공연과 영화 등을 즐기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특별한 캠핑 비엇축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깜짝 이벤트에 방문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이벤트 행사도 너무 좋고, 국가정원을 저희가 한 바퀴 돌아보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참 참신하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천지군의 인근 상가 상인들도 재료가 소진돼 판매를 못할 정도로 모처럼 만의 특수를 누립니다. 비어 페스타라는 좋은 축제를 주최해 주셔서 배달도 많이 늘고 그리고 또 그린광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가게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상인회와 청년 등이 행사 기획에서부터 진행까지 적극 참여하고 소통하며 준비한 행사에서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도적으로 그 소통해서 큰 성과가 그런 것이 앞으로 행사들 이렇게 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 주도로 이렇게 했으면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냐 싶습니다. 순천시는 이 같은 행사성 지원 사업과 별도로 보다 근본적인 소상공인 밀착 지원 사업들도 새롭게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 원도심 상가 임대료 인하, 지역 상품권 인하폭 확대, 디지털 소상공인 지원 등 올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만 모두 4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순천지역 내에서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440여 개소에 이릅니다.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지역 경기 침체, 골목 상권 침체의 긴 늪 속에서 자치단체들의 고민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특별위원회가 최근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여순사건이 반란으로 기술된 것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여순사건 특위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를 규탄한다며 교과서 내용을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각 학교 운영위원회가 곧 교과서 선정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여순사건을 왜곡한 교과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실 자료를 보면 한국사 교과서 9종 가운데 5종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건에 대한 서술을 반군, 반란 폭도 등의 용어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업체가 공익기부금 미납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약정 무효 확인 등 2건의 소송에 대해 업체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매출액의 3%를 기부하기로 여수시와 약정을 맺고 2015년까지 기부금을 납부했지만
이후에는 직접 장학재단을 운영하겠다며 기부를 미루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농공단지는 물론 농어촌의 현장도 외국 인력 없이는 돌아가기가 힘들어지면서 전남에는 현재 4만여 명에 넘는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젓가락 사용이 서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포크를 준비하고 주요 식재료를 다양한 언어로 함께 표기하는 배려 식당들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외국인인 영암의 한 조선업체 구내식당. 한국 동료들과 밥을 먹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 앙기 씨의 식판에서 계란 프라이가 눈에 띕니다. 아예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 원래 종교 때문에 돼지고기 못 먹어요. 앙 씨 같은 이슬람 문화권 노동자들을 위해 못 먹는 고기 대신 따로 반찬을 제공하는 등 배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 구내식당에선 젓가락 사용이 서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이렇게 포크를 함께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항상 이거 포크와 숟가락으로 먹어요. 그래서 오늘 포크 주니까 어때요? 이거 맛있게 더 쉽게 해요. 더 괜찮아요. 산단 내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해 있다 보니 영암군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20.4%. 5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인 셈으로 식사 문화의 차이를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구내 식당이 없는 50여 곳 업체 직원들이 오가는 산단 내 식당도 오는 12일부터 300명가량의 외국인들을 위해 포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죠. 어제 항상 오실 때마다 음식에 이건 돼지고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항상 물어보셔요. 드실 때마다. 해당 식당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개 언어로 된 식단표도 함께 부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배려의 문화, 생각하는 이런 같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현재 전남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는 모두 4만 5천여 명. 전라남도는 예산 2,200여만 원을 지원해 이주 노동자가 많은 도내 주요 농공단지 4곳에 다음 달까지 이 같은 배려 식당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여수시가 추진했던 집수리 지원 사업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사업 담당자가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 모 부서는 집수리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찰 공고문 등에 대한 일상 감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당시 사업 담당자인 팀장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2억 6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여수시가 선급금 집행 과정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업체 관련자들이 선급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집수리 지원 사업을 총괄했던 간부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여수시에 요구하는 한편 사업 담당자였던 팀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한 남성이 묘지 주변 수풀에 붙은 불을 발로 밟아서 끕니다. 이 남성은 광양소방서 백규현 소방사로 비번 날인 어제 오후 광양시 성황동의 한 야산에서 흰 연기를 발견하고 이를 빠르게 진압했는데요. 덕분에 산불로 번질 뻔한 화재가 초기에 잡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요 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를 보면 참조기 한 마리의 소매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올랐고 굴비 37%, 김은 38%가 상승했습니다. 여수 해경이 오는 10일부터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출입항 관리 시스템의 불일치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승선원이 맞지 않으면 해양사고 구조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인원이 바뀌면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9월이지만 한낮에는 무더위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오늘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였는데요.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2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32도가 예상됩니다.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최고 40mm, 주말인 토요일에는 최고 20mm가 예보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와 순천 25도, 광양 24도, 고흥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30도, 그 밖의 지역은 32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이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42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41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순천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이번 추석 휴무 기간을 5일 동안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관내 14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90%가 5일 동안 추석 휴무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전체 71%의 기업이 지급 계획을 갖고 있고 금일봉 형태가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흥군의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전통시장 시끌벅적 프로젝트의 하나로 숯불 생선구이 전문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흥군은 숯불 생선구이로 특화된 고흥 전통시장을 브랜드화하고 접근성 좋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시끌벅적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4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빈 장옥을 리모델링한 숯불 생선구이 전문 식당을 개장했습니다. 고흥군은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고흥 전통시장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